이제 우리가 배우게 될 게 극한값의 계산입니다. 극한값의 계산. 극한값의 계산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좀 계산을 편하게 하는 그런 방법들을 배울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배울 건데 시간이 어떻게 분배가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쌤이 봤을 때. 그래서 일단은 여러 가지 팁을 배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시면 좋습니다. 자, 극한의 계산입니다. 그죠? 수열의 극한 계산법입니다. 함수의 극한을 계산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두 수열 a-, bn이 있는데요. a-, bn이 있는데 잠깐만요. 확대를 좀 할게요. a-, bn이 있는데 각각 리미트 n이 무한대로 대로 갈 때 an과 an은요 알파의 수를 만다라고 하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은요 베타로 수를 만다라고 할게요. 그럴 때 1번 어떻게 주어지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bn은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빼기가 되면 빼기로도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2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k 그냥 숫자 상수 k입니다. kan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얘는 어떻게 되니? 라고 물으면 얘랑 똑같거든요. k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그래서요 얘가 알파니까 k 알파로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랑 bn이랑 곱해져 있어.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니? 라고 물으면요 각각 그죠? 곱해진 거라서 보면 된 거라서 알파 베타가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분의 an은 어떻게 되니? 라고 물으면 얘는 그냥 베타분의 알파가 돼 라고 하면 되고, 그죠? 베타가 그러니까 bn이 0이 아니어야 되고 베타도 0이 아니어야 된다라는 조건만 있으면 됩니다. 이 조건이 꽤 중요하죠. 교과서나 문제집 보면 어디에든 간에 다 이 공식이 있습니다. 이 공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냥 보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냥 보면 되는 부분이야. 자, 그러면 예시가 있습니까? 예를 한번 들어주세요. 예를 한번 들어준다라고 하면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겠네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 플러스 n분의 3을 구하세요. 자, 그럼 봅시다. 얘는 n이 없죠? 그래서 얘는요 그냥 2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n이 무한대로 가면 이건 어디로 갑니까? 0으로 가죠? 그래서 답은 2로 간다 하면 끝입니다. 네, 끝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여러가지 수열의 극한값을 구하는 거를 배워야 됩니다. 여러가지 수열의 극한값. 예를 들면 복잡한 수열이라는 거죠. 복잡한 수열. 우리가 한눈으로 그게 만약 수열이 나열되어 있으면 절대 우리가 눈치 못 채는 거. 그래서 그런 애들은요 이렇게 그냥 주어져요. 문제에서 어떻게 주어주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 플러스 4분의 2n제곱 플러스 3n 마이너스 4 이거의 극한값을 구하라고 하는 거야. 극한값을 구하세요 하는 거야. 그럼 이런 문제 풀 때요 팁이 이제 함수의 극한에서 나왔는데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익히셔야 되는 거, 제일 먼저 익히셔야 되는 거, 교과서적으로 익히셔야 되는 거 뭐냐면 분모의 최고
차수로, 그죠? 최고 차수로, 차수항으로 분자 분모를 나눈다. 얘가 팁입니다. 팁. 물론 나중에 조금 더 쉬운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지금 우리가 교과서적인 방법으로 풀어나가자는 거죠. 분모회가 이 표현이 정말 중요합니다. 분모의 최고 차수의 양으로 분모 분자를 나눈다. 분모의 최고 차수가 지금 2차입니다. 2차. 그러면 2차로 싹 다 나눈다라는 얘기예요. 자,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갈 때요. 원래 식은 n제곱 플러스 4였는데 n제곱 다 나눈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얘도 2n제곱이 이런 식으로 돼 있었는데 n제곱으로 다 나눕니다. 그러면요, 얘는 n제곱분의 n제곱이니까 1이 되고요. 얘는 n제곱분의 4가 되고요. 자, 나머지는 이렇게 쫙 다 있는데요. 얘는요, 지워지고 지워지니까 2가 될 거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얼마가 됩니까? n분의 3이 되죠. 그 다음에 n제곱분의 4가 되게 됩니다. 리미트 n이 이제 무한대로 갑니다. 그러면 이놈은 어디로 갑니까? 0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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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답은 2입니다. 왜 0으로 갑니까? 라고 물으면 이건 저번 시간에 했었죠. 그죠? 분모가 계속 커진다. 분모만 계속 커져. 분모만 계속 커지면 걔는 0에 갔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은 이게 가장 그 식을 한 개로 딱 추린다고 하면은 이게 가장 심플해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문제를 풀 때 빨리 풀 수 있으면 빨리 푸는 대로 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힌트를 조금 더 추가를 한다고 하면 문제풀이 요령 차수 비교를 하세요. 분모 분자의 차수 비교를 하세요. 분모와 분자의 차수를 비교하세요. 분모와 분자의 차수를 비교하세요. 만약에 분모의 차수가 크다. 그러면 얘는 0으로 수렴합니다. 분모의 차수가 크면 결국에는 다 쪼개다 보면요 0으로 수렴합니다. 왜냐하면 분자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분자의 차수가 크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은 무한대로 발산하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 다 지워버리고 그냥 발산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분모 차수와 선생님 이거 잘못 쓰네요. 분모의 차수와 그죠? 분자의 차수가 같다라고 하면 뭐뭐 하면 되냐면 그 최고차항의 개수만 비교합니다. 봐보세요. 이거 같은 경우에 2차고 2차죠. 최고차항이. 그럼 뭐만 하면 된다고요? 개수 비교만 하면 된다고요. 이건 1이 생략되어 있죠. 1분의 2. 그래서 답은 2. 빠르죠. 나눌 필요가 없는 거죠. 오, 좋은데. 자, 이런 게 있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요. n제곱 플러스 2n 그 다음에 3n 플러스 4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일단 둘 다 연습하는 게 좋아요. 분모의 최고차항이 2차죠. 2차로 싹 다 나눠가지고 계산해도 되고요. 방금 전에 요 팁을 써버리면 분모 차수가 지금 더 큰 거죠. 2차. 그러면 이거는 볼 것도 없이 그냥
0으로 수렴한다라고 써버려도 되는 겁니다. 왜냐면 이거는 우리가 결론적으로 얻은 거야. 계속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요, 또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4n 제곱 플러스 1 3n 제곱 3n입니다. n 제곱 플러스 2n 마이너스 1억이었다고 해봐요. 그래도 아까 1억이라는 뭐 이런 숫자 아무 신경 쓰지 마세요. 왜냐면 수천조 빼기 1은 결국엔 수천조 빼기 1억은 결국엔 또 아무 숫자가 아닌 거야. 자, 그러면 뭐 하면 돼요? 차수가 같죠, 그죠? 분모의 차수와 분자의 차수가 같습니다. 그럼 뭐만 한다고? 최고차항의 개수만 비교해주면 된다고요. 그래서 답은 얼마다? 마이너스 4분의 3이다. 여기 1억이 있는 자리에 뭐 100조가 들어가도 되고 뭐 100경 뭐 이런 거 들어가도 결국에는 무한대로 가버리면 너무 작은 숫자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최고차항의 개수로 비교해버리면 됩니다. 일단 이 꼴이 무슨 꼴이냐면요, 지금 이 꼴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입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그럼 쌤이 지금 꼴을 정리했다라는 얘기는 또 다른 꼴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하는 거겠죠. 다른 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떤 꼴이 있나. 이게 교과서에서는 어떤 꼴이라고 정리를 해두냐면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라고 정리를 해놔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 무한대 빼기 무한대라는 이거는요, 계속 무한하다라고 하는 기호기 때문에 빼기가 안 돼요. 선생님 벌써 빼기가 돼 있잖아요 라고 돼 있는데 빼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 틀린다. 이렇게 안 돼요. 그냥 이 경우에는요, 우리가 정리를 해줘야 돼요. 정리를 해줘야 돼 라는 거예요. 정리를 해줘야 돼. 그리고 대부분은 이 파트는 유리화랑 관련이 있습니다. 유리화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꼴은요, 우리가 뭐랑 관련이 있다고? 유리화랑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유리화를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도 우리가 오늘 한번 알아보고 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문제에서는요, 이렇게 줍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가로치고 루트 n 제곱 플러스 n 마이너스 n, 이거의 극한값을 구하라고 해요. 자, 그러면요, 우리가 유리화를 쫙쫙쫙쫙 합니다. 유리화를 하면요, 유리화 이제 할 줄 알죠? 우리 그때 강의도 깔아놨을 거고, 그죠? 유리화를 하면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고, 정리를 하게 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중간과정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n분의 루트 n 제곱 플러스 n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분모의 결국에 팁은 똑같거든요. 팁이 뭐였었어요? 그때 분모의 뭐라고 했었어? 그 최고 차수 있죠? 최고 차수항으로 분모 분자 다 나눈다고 했었죠. 나누면 되는데 학생들 같은 경우에 좀 이걸 좀 헷갈려 하더라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 이게 뭘로 나와요? 대충 나오면? 대충? 그죠? 지워져 버리죠. 그죠? n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식에서는 최고창이 여기도 1차고 얘도 결국엔 나오면 최고창이 얼마라는 거예요? 1차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얘랑 이건 똑같은 거잖아. 그래서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편합니다. 얘를 루트 똑같죠, 그죠? 이렇게 나눠주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n제곱이 n 이거 루트 n제곱이 이거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리미트가 계속 있어야 돼요. 루트 1 플러스 n분의 1 플러스 1분의 1이 됩니다. 근데 리미트 n이 계속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얘는 0으로 가고요. 그러면 남게 되는 게 루트 1 플러스 1분의 1이니까 얼마가 됩니까? 2분의 1이 됩니다. 네, 요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산을 조금만 더 빠르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요. 만약에 식에서 이런 식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이것도 팁 중에 하나인데요. 반제곱 쓰는 팁이에요. 반제곱. 식에서 뭐 n제곱 플러스 3n 빼기 n이 있었다고 쳐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럼 얘의 극한값 수렴값은 어디니라고 물으면 쌤을 딱 보자마자 2분의 3이야 라고 할 거예요. 왜 그래요? 라고 물으면 참 뭐라 지금 막 하위권 학생들한테 그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긴 한데 극한이라고 하는 애가 원래 그래요. 그냥 극한이라고 하는 개념이 무수히 커져버리면 다른 거는 정말 작아지기 때문에 얘가 반제곱을 해버리면 어떤 식이 벌어지냐면 n 플러스 2분의 3의 제곱에 어떤 숫자가 붙게 되고요. 빼기 n이 되게 됩니다. 근데 무한히 커지다 보면요. n이 이 숫자는요. 거의 없는 거랑 마찬가지가 돼버리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무한히 가버리면 없는 거랑 마찬가지 돼버리고 결국에는 이런 식이 돼가지고 2분의 3만 남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유래를 한 다음에 이 팁을 써가지고 풀어보셔도 됩니다. 근데 반제곱을 쓸 수 있을 경우에는 반제곱을 쓰세요. 그게 정말 시간 많이 단축이 됩니다. 특히 내신에서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모든 내용을 다 배워갔는데요. 예, 모든 내용을 다 배워왔습니다. 이 계산하는 과정이 어차피 함수의 극한값 계산하는 과정과 똑같고요. 좀 많이 익숙해지셔야 돼요. 학생들 같은 경우에 수열의 극한은 계산 잘하는데 함수의 극한으로 가면 계산을 못하거나 아니면 함수의 극한은 계산 잘하는데 수열의 극한을 계산 못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거는 아마 그 복습 차이입니다. 복습 차이. 수열의 극한을 좀 배우고 난 다음에 조금 있다가 급수라는 거에서 딱 한번 정신을 잃고 나면은 함수의 극한을 배우는데 그때 또 까먹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복습이 계속 누적이 되어야 우리가 문제를 푸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지금 쌤이 가르쳐준 팁대로 한번 뭐 센 문제집이나 교과서에 있는 거 A단계, B단계 정도 그 정도 문제들을 한번 쭉 풀어보세요. 일단 이게 익숙해져야 그죠? 눈으로도 빠바박 풀릴 정도가 돼야지. 물론 복잡한 건 눈으로 못 풀죠. 근데 간단한 꼴로 나오는 거는 눈으로 풀 정도는 되어야 내가 이제 문제 푸는데 시간 때문에 뭐 망쳤어 이런 얘기가 안 나옵니다. 이 파트는 수능으로 치면은 그죠? 그렇게 시간 낭비가 되는 부분이 없는데 내신에서는 정말 그죠? 그 타격이 큽니다. 왜냐면 내신이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기준으로 20문제에서 25문제 정도를 한 마킹 시간 다 포함하면 50분이죠. 그 내에 풀어야 되기 때문에 속도 싸움이 정말
치열해야 되거든요. 한 문제당 2분 걸린다는 얘기인데 분명히 어려운 문제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쉬운 문제 같은 경우에는 1분 내에 쳐내야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내가 전부 다 뭐 아까 그냥 하나 only one 팁처럼 이렇게 다 나눠버리면 1분 안에 안 끝나는 수가 생겨요. 또 유리화를 한다고 1분 안에 안 끝나는 수가 생겨요. 그렇게 돼버리면 계속 문제를 못 풀고 제출하게 되거든요. 답지도 밀렸을 수가 있고. 그래서 시간 줄일 수 있을 때는 줄이는 게 좋기 때문에 쌤이 아까 전에 얘기해 줬던 거 있죠. 뭐 분모의 차수가 클 때, 분자의 차수가 클 때, 아니면 분모와 분자의 차수가 같을 때, 아니면 반제곱을 쓸 수 있을 때, 그런 거를 조금 이제 우리가 익혀둬야 된다라는 겁니다. 반제곱을 쓸 때는요, 일단 2차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이 내용이 지금 수열의 극한 들어와서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수열의 극한 부분이. 이제 뭐 대소 비교가 남았고 그 다음에 등비 수열의 극한이 남았고요. 그렇게 되면 벌써 이제 한 단원이 끝납니다. 극한 단원은 내용은 작습니다. 내용은 작은데 문제가 계속 내가 수열을 찾아가지고 규칙 찾아야 되고 또 그걸로 응용을 해야 되니까 그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랑 용어에 대해서 조금 잘 익혀 두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